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제가 그 3D 버전 2-3 할 때는 막 목소리가 좀 자꾸 이상했을 거예요. 뭐 근데 목이 잠긴 것도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용조용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캐드 해부학 그 3D 버전 2-4 주제는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캐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활용 능력을 찾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뭐 과제라든가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실무에서 어떤 이걸 제작을 해달라고 줬을 때 그거를 다 할 수는 있겠죠. 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에 그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시간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퇴근이 늦을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1시간 만에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30분 만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명령어 다 알고요. 똑같이 알아요. 명령어 똑같이 알고 막 빨라요. 다들 다다다다다 막 그 말발굽 소리가 납니다. 실제 이제 업무에 가보시게 되면. 근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똑같은 과제를 갖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단순한 형태들이야 뭐 나봐야 1분, 2분 요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거기에 공 하나가 더 붙으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특히 캐드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는 게 그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제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V포트로 화면을 2개 분할하죠. 한동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 딱 보시고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프론트 뷰에 경사면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게 프론트 뷰에 경사면이 있으면 라이트 뷰나 이 반대 레프트 뷰에 있는 그 형상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된다 라는 어떤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부분 이게 파여 있는 부분은 요걸 그려서 요 윗부분만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여기를 또 파내도 돼요. 근데 제가 3D 로테이트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일로 누워 있으면 익스트루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요 형태가 이렇게 돌아서 누워 있으면 그런 거를 판단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판단을 못 한다고 해서 뭐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게 퇴근할 뿐이고 그냥 너 그 정도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런 형태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구수도인가? 네. 자, 얘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있으면 간단하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려서 이 수트도 쭉쭉쭉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3D 로테이트로 돌려 이래서 유니온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요 형태를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관련된 치수를 투상도 그러면 요 밑판 이 전체 이 탑뷰에서 전체 판을 따오고요.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그려볼게요. P라인을 그냥 따세요. 이러다가 이제 스냅을 잘못 잡으면 망하는 길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대각선 부분은 프론트 뷰가 경사졌으니까 라이트든 레프트든 거기서 따오자. 그럼 이제 우측 면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P라인으로 따볼게요. 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프론트 뷰에서 요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자,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오늘 지금 요 P라인으로 그리는 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다 가져와서 막 비폴리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판 20이잖아요. 그럼 익스트루드에서 20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먼저 할게요. 얘가 이제 40. 아니죠. 예. 요 형태를 그렸으니까 익스트루드는 요 20을 해줘야 되겠죠. 두께. 익스트루드 20. 그리고 헷갈리면 먼저 옮기세요. 3D 로테이트로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 옮기면 되겠죠. 자, 하이드 해볼게요. 형태가 됐죠. 그러면 바로 유니온을 하셔도 되고, 그럼 유니온으로 그냥 갈게요. 이 형태가 됐고요. 자, 이제 이거 남았죠. 여기 두께 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익스트루드로 해서 이렇게 돌면, 그럼 두께 20, 익스트루드 20, 3D 로테이트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무브. 자, 유니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여길 따서 해도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냐면은 요 면에서 20 익스트루드로 하고 똑같이 요거 프론트 뷰에서 여기서 이 밑에 것까지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고, 얘도 이 밑에 것까지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도 돼요.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작업을 바로 해볼게요. 자, 이 비폴리를 좀 쓰겠습니다. 해서 이 차이점은 결과는 똑같은데 차이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지? 그게 좀 이게 낫지 않을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볼게요. 자, 익스트루드에서 20 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익스트루드 20이죠. 2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여기 잡고, 자, 무브에서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이 전체 판에다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 얘도 익스트루드 20, 그러면 3D 로테이트. 오늘 손가락 여전히 이상하네요. 3D 로테이트 해서 Y축에서 결과는 똑같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근데 요 형태를 그려서 앉히는 게 나은지, 이 밑판을 전체를 해서 위에 앉히는 게 나은지 했을 때 그냥 별건 아닌데, 저는 밑판을 이렇게 그려서 얘네 이렇게 얹히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낫고 말고는 없는데 이 차이예요. 형태를 봤을 때 뭐 부품이 분해도 같은 걸 할 때요. 이거보다 어떤 분해도 이제 제년 오버하는 거예요. 어떤 분해도를 그릴 때 이 밑판을 하나 해서 이게 따로따로 하나 하는 게 더 이 형태보다는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쁜 거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냥 제시해 드리는 건 아까 이 방법을 한 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뭐 심각한 내용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막 이렇게 그냥 그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치수가 다 이상해졌네 이거. 왜? 아이고, 제가 이게 눈치 보면서 하는 거라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것도 똑같죠? 판때기 하나 그리고 요 부위 있잖아요.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자. 근데 우측면 쪽에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프론트 뷰로 보이는 부분을 익스트루드를 해서 3D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겠다. 여기 딱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볼게요. 3D 로테이트를 해서 아이씨 마음이 지금 쫄려서 그래요. 제가 급해가지고. 자, 굳이. 근데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 형태면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이거를 3D 로테이트로 돌리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맨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사가 졌으니 우측이 경사가 졌으니 정면도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죠? 컴퓨터 이상하네요. 아유, 이런 큰일 났네. 자, 일단 그 밑판은 그냥 보고 그릴 수 있잖아요. 밑판 여기요. 그러면은 100에 80이죠. 그럼 렉탱글로 그릴게요. 렉탱글로 100에 80짜리 바닥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20이네요. 익스트루드 2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럼 프론트 뷰를 우측이 경사가 졌으니까 프론트 뷰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뒤에 것도 프론트 뷰잖아요. 그럼 이제 프론트 뷰를 꼭 투상을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비폴리로 하나 따올게요. 따와서 20을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2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 해서 90도 돌리고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자, 이거 V포인트. 마음이 지금 쫄려요. 마음이. 자, 됐습니다. 무브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유니온을 발화하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유니온을 해버리세요. 그 유니온 하기 전에 하나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어떤 단계마다 어려운 단계다 그러면 세이브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카피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폴리. 이렇게 해서, 자, 하이드에 보면 얘도 20이잖아요. 그럼 익스트루드 2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돌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마이너스로 갔네요. 3D 로테이트 해서 얘 잡고 이렇게 도니까 90도네요. 자, 이렇게 단순하죠. 이제 계속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여기를 살짝 올리려고 그랬어요. 턱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바닥에서 뚫은 게 뭐냐면, 이런 분 이러면 안 그러니까 뭐 불법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걸 해서 따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게 왜냐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에서 익스트루드 20에서 서브 트랙으로 얘를 이렇게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표현하자면 턱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가 여기가 이게 턱이 조금 있다.
여기 이제 제시된 도면에 여기가 이제 평평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만큼 턱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연하죠. 익스트루드 해서 20 해가지고 서브 트랙으로 당연히 이걸 빼주면 되는데, 이게 바닥에 딱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간혹가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막 신나게 했더니 아이 뭐야. 근데 여기가 턱이 없으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예. 이제 요번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각선 있고 막 그런데 뭐 으악 이제는 대각선을 보고 그래도 뭐 으악은 안 하실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릴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3D 그 작업을 할 때는 얘 익스트루드 되죠. 이 부분도 돼. 이 부분도 돼. 얘도 돼. 얘도 돼. 다 되죠. 이게 뭐냐면은 간혹가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막 3D 로테이트 뭐 쓰다 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이거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체인지 명령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뭐냐면 전체 사각 박스를 그려서 얘를 파내고 얘를 파내고 얘를 파낼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좋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체인지 명령을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그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그걸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그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내용을. 그래서 뭐냐면 이런 탑뷰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네, 잠시만요. 탑뷰에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사각 기둥, 사각 그 박스죠. 이거 하나 필요하죠.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파낸다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자, 이거 파낼 거고 얘 파낼 거고 분홍색 파낼 거, 이 형태를 다 파낼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3D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폴리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사각 기둥은 80이죠. 그럼 익스트루드에서 80을 잡아주시고,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브로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무브로 여러분 이렇게도 작업됩니다. 하이드 상태에서는 얘가 오브젝트 스냅을 잘 못 잡고 에러가 많은데 리젠으로 풀어주시고 이 와이어, 그러니까 숨은 선이 보일 때는 이렇게 무브로도 하셔도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젠가 쓸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체인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체인지로 기왕에 제가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일부러 이렇게 우격단식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체인지로 잡아주고 특성에 들어가셔서 고도에서 80으로 다 바꿔줘요. 그럼 올라왔죠, 애들이 다. 볼게요. 빨간색, 분홍색, 얘는 뭘로 할까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초록색으로, 아유, 눈부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초록색은 20. 그럼 익스트루드 마이너스죠. 밑으로 갈 때 마이너스예요. 20 해주고 서브 트랙으로 빼줘요. 바로 헷갈리시면.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분홍색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대각. 여기는 보시면은 60이잖아요, 높이가. 그럼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60. 그래서 서브 트랙으로 바로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객체가 하나 더 있죠. 사실 보이죠? 여기 객체가 있죠. 그럼 얘는 높이가 40이니까 전체 80에서 40만큼 마이너스로 파주면 되는 거죠. 익스트루드에서 얘를 잡아주시고 마이너스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40, 마이너스 40. 그럼 여기 만들어졌죠. 그러면 서브 트랙에서 자, 하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체인지를 활용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이걸
그 체인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체인지보다 이게 간단하죠. 얘 하나 그래서 익스트루드, 얘 익스트루드, 얘 익스트루드로 하면 돼요. 탑뷰 가져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저거 뭐야 체인지를 가져가셨으면 해서 잊지 않고 그냥 이거는 다 비폴리로 만들고 하나씩 그냥 순서대로 해서 유니온을 시키시면 돼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거 자 얘 여기 있죠. 80 쭉 올라왔죠. 얘랑 볼게요. 얘랑 얘는 80 그럼 얘는 20배니까 60 얘 20이라고 되어 있고 얘 40 이걸 가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에서 얘하고 얘는 80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게 잡기 어려우시면은 익스트루드에서 뒤에 80 하고 얘 60 얘 80이에요. 얘 20이죠. 예. 그 다음에 얘 40 이제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자 진짜 빠른 방법은 이거고요. 아까 체인지는 잊지 마시라고 제가 체인지라는 명령이 언젠가 정말 기묘하게 쓸 거라는 그런 걸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체인지를 한번 사용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러니까 익스트루드가 가능한지 한 5초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물 좀 마시느라 그랬어요. 다 익스트루드로 되죠. 경사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경사가 있지만 탑뷰에서 봤을 때 오늘 또 그런 정의를 하나 내리시면 되겠다. 탑뷰에서 봤을 때 경사면이 없으면 그냥 익스트루드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상황이 발생을 되네요. 오늘 저도 하나 또 얻어가네요. 탑뷰에서 지금 여기 익스트루드 다 가능하잖아요. 이거 그려서 얘 그리면 올라올 수 있죠. 얘도 이 형태로 다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경사면이 없죠. 오늘 또 약간 별건 아니지만 좀 좋은 게 있네요. 기분이. 여기서 보시면 탑뷰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얘 경사졌잖아요. 그러면 익스트루드가 안 된다는 거죠. 뭐 불법 그런 게 아니고 타이퍼나 다른 어떤 명령으로 편집을 해줘야 되니 제가 3D 그래프에다 3D 로테이트 사용하라고 제시를 드린 거잖아요. 자, 얘 안 되죠.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탑뷰 하늘에서 봤을 때 여기 경사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저희 이 플랜상에서 이게 탑뷰예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2D 화면이 탑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체에서는 3D 익스트루드를 못 하니까 얘를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3D 로테이터 돌려서 작업을 하는 걸 제시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뭐 괜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도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긴 경사면이 없죠. 하늘에서 탑뷰에서 봤을 때 경사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체인지 말고 얘 그려서 그냥 익스트루드로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 하늘에서 봤을 때 탑뷰에서 봤을 때 경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보이는 면대로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땅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뭐 좋은 생각이 하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관련된 그 탑뷰를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P라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P라인 해서 얘는 지워주고요. 자, 요거
이 제일 바깥에 것부터 할게요. 80이죠. 익스트루드 80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거 이상한 사각형 있잖아요. 얘는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전체가 80이고 20에 여기 있다. 20에 22고 여기 누락됐네요. 그냥 얘 여기서 여기 20으로 할게요. 그러면 바닥부터 하면은 60이 되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60 올라가고요. 얘는 20 20 요거는 20에 20이니까 익스트루드 40. 그 다음에 얘는 20 하이드. 그 유니온 해주시면 되죠. 사각 박스를 그려서 아까처럼 이렇게 서브 트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체인지는 아까 그 형태와 이 형태는 체인지를 원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가능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하실 때 언젠가는 나오게 중간에 하나가 뚫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체인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그런 형태에서는 체인지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아는 분이 이거를 좀 보고 계신데, 그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캐드를 꽤. 근데 그 그리기에 가면 영역일 거예요. 이거 리전인가요? 이거로도 3D 저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P라인을 보면은. 왜 나보고 비폴리를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걸로 하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리전인지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리전인가 보네요. 이거를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은 보시면은 P라인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근데 이거를 뭐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비폴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객체 클릭하는 게 귀찮아서요. 저는. 그리고 하나는 더, 사실 하나 더 뭐냐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P라인으로 만들려면은 이 명령으로는 안 돼요. 객체를 다 선택해도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가 또 해야 돼요. 물론 이거 하나일 때는 영역으로 잡고 하나일 때는 경계로 잡아라. 뭐냐면 여기 이제 비폴리가 이거예요. 경계. 제가 쓴 게 경계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영역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건데, 저는 그냥 그래, 영역 하는 거 명령어 있는 거 아는데 이거 쓸 때 이랬다 이걸 쓸 때 이랬다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폴리 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저는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명령어를 안 쓴다고 해서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지, 이거 있어, 이런 거에 방법이 있어, 그것만 알면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사용하지, 지금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여기서 이거는 영역으로 잡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 경계로 잡고,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로 저는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 영역을 쓴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비폴리로 쓴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근거를 남기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 업무에서는요, 작업을 하는 분마다 틀리겠지만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다시 이 어떤 기존에 있던 자료에서 또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영역을 잡을 때는 이게 없어지거든요. 물론 뭐 익스트루드 해서 익스플로러로 그냥 깨서 하나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 아예 하나 남겨놓으면 되지 이런데,
그냥 뭐 뭐라고는 안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이걸 안 쓰냐고 이렇게 그러시길래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 작업의 이 3D 작업의 순서는요. 아마 그 기계 쪽 계열, 금속 계열, 저는 이쪽 계열의 직업이 아닙니다. 다른 쪽 직업인데 제가 이거를 캐드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업의 순서는 그럴 거예요. 뭐 어쨌든 이 투상도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투상도를 보고 3D를 거꾸로 그려내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 그 도면을 납품을 하거나 하실 거면 아마 이 투상도 이도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계 쪽에서 부품은. 근데 이거 작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따도 돼요. 사실 비폴리해서 맞잖아요. 아이고, 예? 근데 가져오면 얘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역 이걸 사용했을 경우는 다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잡아도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가져오면 사실은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뭐 카피해서 해도 돼요. 맞아요. 다 방법이 맞는데 그냥 그분이 저를 약간 한심하다는 식으로 느낌을 그렇게 주셔서 그냥 이거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뭐 양쪽 다 방법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법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공유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는 방법론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것도 수만 가지는 아니구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의학하지 마시라는 거죠.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아유 머리 아파 이러고 안 할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캐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무너지지 말라고 제가 또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D 버전 2-4 조금씩 하시다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대단하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다예요. CAD 3D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자잘한 게 아니고 이제 방법론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2-4 그러니까 버전 2에서 좀 몇 개가 지금 더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작업을 하고 아마 이제 버전 3에서는 중간에 제가 좀 뭔가 대단한 건 아닌데 아마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연습들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티가 납니다. 티가 나고요. 손에 있고 그러면 금방 티가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자기 이름을 그려보세요. 3D로. 막 이렇게 자기 이름 이제 그려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말로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익스트루드 해보고 얘는 높이 틀리고 뭐 그냥 어떤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냐면은 그냥 만약에 지루하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자인데 옆에 이게 블룩하게 글씨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3D로. 그게 되게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들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고 뭐 주사위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게 지메일 이런 거는 잘 안 쓰고요.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거기에 이제 여기
제가 하단에 여기 블로그가 주소가 있죠. 그래서 이 동영상 자료를 그 도면이나 이런 걸 제가 그 블로그에 이렇게 그 자료를 꼭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쪽지로 한번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 늦더라도 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궁금하신 거 진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질문하시는 거 제가 아는 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캐드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캐드 해부학 3D 버전 2-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